오래간만에 개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원을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인데, 제가 하는 얘기들은 대개는 좀 도덕책을 읽는 느낌의 책 내용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재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환자랑 다툼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그 환자가 진정한 나의 환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개원을 하기 전에, 개원을 하면 의사는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친구들, 우리 삼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냥 개원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하던 공통적인 이야기, 전문의를 따야 된다, 자기 하나를 지켜줄 전문적인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치과는 전문의가 없어요. 이제 생겼죠.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수련을 해야 되고, 자, 이제 다른 사람들 무한 경쟁 시대인데 네 스스로 너를 보호해줄 그런 방패막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전문이면 그 전문인 거 보고 본다, 말에 어폐가 있죠. 그러면 저기 시골 동네에 있는 무슨 의원, 예를 들어 현대 의원이 있다고 칩시다. 현대 의원이 있다. 사람들 거기 안 가요? 가죠. 없어서 안 간다. 없어서 안 가기는, 나한테 병원이 있어도 거기 가요. 저는 저희 병원에 양력을 막 그렇게 크게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양력 적을 공간도 없고, 그리고 대단한 양력도 없고, 지금 치과에서 돌아다니는 치과 원장들 전부 다 이렇게 박장 이렇게 끼고 사진 걸어놓고 양력 쫙 적어놓고 해도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다 별거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어느 대학교 나왔다,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마크 붙이고, 연세대학교 나왔으면 연세 무슨 치과 이렇게 붙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는가? 물론 가죠. 그 마크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마크 때문에 가는 거는 그 환자를 중장기적으로 잡아두는 유인책은 아니에요. 모든 거를 다 고사하고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간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정 과의 전문이다, 그래서 거기 간다. 저희 병원에서 교정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교정 전문의가 아닌 저한테 왜 치료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정 전문 치과가 있는 걸 몰라서 저한테 치료받을까요? 어릴 때부터 제가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치료를 한 거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때 리뷰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원장은 믿을 만하다, 이 원장은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내용, 네임밸류가 있어야 된다, 너를 지킬 수 있는 보던 한계는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10% 미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 그래요. 한 5% 미만? 우리나라는 아주 지독한 학벌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면 뭔가가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저도 그랬고요. 아니었어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뭔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우월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인생 성공에도 그렇죠. 부자들이 좋은 학벌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치과 의사로서 두 번째는, 개원이는 안정성이 최고다.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수식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대학교에서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의견 그럴듯해 보이죠. 내 환자 치료하는데 내가 치료받을 환자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제 의사한테 실험적으로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죠. 그게 개원이들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는 겁니다. 개원이들은 실험적인 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개원이들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전문의들보다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험적인 수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지금 모든 술기를 잘하는 어떤 명의는 다 이전에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개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개원이들이 맨날 안정적인 수식만 안정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아무런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정적인 술식마저도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을 가하지 않는 모든 술식들은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예전에 제가 수영에서도 자유형만 계속하면 안 되고 장거리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본인이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술식만 계속 구사하면 그 술식은 정말로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요.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제가 개원이로서 안 하는 술식이 없습니다. 치근 피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CT 오그멘테이션, VIP, CT 플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니다. 사라니 발치도 다 하고요. 솔직히 제가 진짜로 못 뽑겠다 싶은 사라니가 있으면 너무 깊게 왜곡되어 있거나 이거를 뽑을 때 환자에게 광범위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리퍼를 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제가 개원해갖고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한 케이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의 그 성향도 좀 파악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거 대학병원으로 보내면 대학병원도 싫어하죠. 야이씨, 대학병원이니까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야, 이런 거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만 뽑고요. 그런 거만 리퍼를 하고요. 나머지 모든 케이스들 암만 난이도가 높아도 다 뽑습니다. 그게 환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사라니 발치할 때 우들둘들 사시나무 떠듯이 떨면서 이제 칼을 여기 너무 뭐 이렇게 하면서 발치를 했죠. 제가 실험적인 술식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실험적인 술식이 안정화될수록, 그러니까 완전히 실험적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초고난이도의 수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것들을 이제 대학가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러한 수식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게 났으면 우리도 최대한 그 정보를 규합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환자들한테 이제 이러한 술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술식이 존재하고, 그러면 성공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 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 하는 거를 권하지만 환자분에게 강요를 하지 않겠다.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 환자들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아직 실험 중인 약도 이제 암 환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투여하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비용은 정말로 최소한으로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 술식이,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술식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책임은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들이 동의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치료하는 스타일이랑 이 원장의 꼼꼼함을 그 사람들은 체감하는 거예요. 100마디 말, 100마디 광고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환자가 나를 보고 이 원장이 어느 만큼 책임감이 있는가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왜 뭐 앉아서 와서 얘기를 하고 무슨 양력 가나다라 마바사 ABCD Z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장이랑 얘기를 하고 첫 대면 5분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 이런 것들은 직감적으로 환자들이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저는 그런 직감적인 믿음을 환자한테 주는 거에 능하고, 그냥 술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환자한테 욕도 합니다.
그래도 그 환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는데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아니 딴 데 가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환자한테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도 환자들이 저한테 온다니까요. 이 원장이 최소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 이 원장이 최소한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이걸 계속 안 지킬 것 같으면 딴 데 가라. 근데 딴 데 가면 뾰족한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다시 와요. 고칠래요 안 고칠래요? 반협박적으로 고칠래요 안 고칠래요? 고칠래요 안 고칠래요? 그래서 고치고 나면 그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 수식은 제가 완벽하게 구사는 못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강요는 하지 않지만 하는 게 좋긴 좋다. GTR 뭐 그런 것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분들이 오케이를 하면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죠. 실패한 케이스들은 제가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환자랑 같이 리뷰합니다. 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제가 찍어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요래 했다,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다. 실패 원인은 뭘까?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팩터, 제가 가지고 있는 팩터. 환자분 같으면 술, 담배 조절이 안 됐다. 제 팩터 같으면 술기가 부족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대고 저한테 삿대질하고 그러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관계가 탄탄해지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험적인 수식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손에 익기 시작하고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그 수식을 구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치과들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를 마침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입니다. 뭐 보드 한 개 따고 이거 뭐 보드 한 개 딴 것도 대단히 힘든 수고로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파트를 다 보고 하는 거니까 매 순간순간에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들이 중첩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원을 10년을 좀 넘게 했는데 매 10년 동안 매번 새로운 수식이 나오고 이 환자가 이런 거에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될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러한 수식을 동의하면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고 성공한 것도 앉아서 리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성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잘 쓰시라 하면 환자도 고마워하고 실패한 것도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한 것 같다. 리뷰를 하고 새로 해드리겠다. 할래요? 나 안 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합니다. 오케이, 제가 다음번엔 더 완벽을 기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결국에는 이제 환자한테 해피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 과정에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거는 있죠. 그는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죠. 또 제가 뭐 다른 치료를 할 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해드린다거나 우리 병원에서 환자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환자와의 라포를 쌓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어려운 수식에 대해서 두려울지언정 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식들은 예전에는 두렵고 어려운 수식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해보고 안정된 수식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보고 리뷰하고 이러하는 것들 중에 제가 이제 수식을 실행을 했다가 이런 것들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휴먼 브릿지, 레진 반디드 브릿지 뭐 이런 거, 메릴랜드 브릿지 뭐 예전에 이렇게 좀 유행했던 것들 유행했었는데 현재는 좀 사장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미백도 뭐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한두 번 해보고 이거는 비전도 없고 결과가 예지성도 없고 내 술기에 무리가 없었음에도 이런 게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더 이상 환자한테 권하지 않고 또 그런 걸 찾아오는 환자들한테도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정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환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수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다. 그런 수식들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잘 설득을 하죠. 그런 식입니다. 얘기가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샜는데 중요한 거는
개원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소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새로운 소식을 도전하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단 지금도 잘 모르는 거 아는데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을 철저하게 남겨야 되고 마지막에 환자들이랑 디스커션을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 그런 것들이 수식이 그러한 기본적인 프로토콜들이 바탕이 되면 환자들한테 해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돈이 되고 안 되고는 미안한 얘기지만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조금 순위가 좀 뒤로 밀려 나갑니다. 그런 식이면 사람이 한 개도 안 뽑아야죠. 사람이 한 개 뽑고 15,000원 돈도 못 받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혹시나 감각 손실 생길까봐 마음앓이 하는 시간, 그 다음에 환자들이 사람을 발치해서 붓고 이래가지고 환자들 병원에 와서 컴플레인하고 하면 그런 거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그 15,000원 안 받고 맙니다. 물론 뭐 보험 청구까지 합치면 5만원 돈 되겠지만 그런 거 안 하고 만다고 차라리 딴 거 하지. 그래도 사랑니 발치나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니가 부어서 환자들이 아픈데 밤잠 못 자고 이래 병원 못 와서 막 이래서 오는데 또 이제 사랑니 계속 나면서 앞에 있는 치열도 흐트리고 앞에 있는 치아의 충치도 먹게 하고 해서 손해가 명백한데 우리 사랑이 안 뽑는다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계세요 하면 환자한테 사실은 못할 짓 하는 거죠. 그건 의사로서 못할 짓 하는 거죠. 그래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거는 되도록이면 우선순위가 거기서 빠집니다. 고려 사항이 없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우선순위가 뒤로 조금 밀린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른 걸로 돌아오더라. 사랑니 발치한 환자가 딴 데 가겠습니까? 자기 치료할 거 있으면 여기 오지 딴 데 가나요? 그런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원일수록 조금 더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원이니까 안정적이어야 돼.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형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 수영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자유형만 해야 된다. 뭐 딴 거 해봐도 소용없더라. 계속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